이 시간은 지난 토요일 제3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탱크 2022 포럼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 첫 번째 행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외교 분야를 주제로 종교적 자유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때는 마이크 펜, 1차 때 끝나고 참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때는 특히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어 천보에 등재된 축복가정 여러분의 천보의 꽃이 세계로 퍼지고 7개 대륙 모든 나라에 아름답고 찬란한 천보의 꽃이 만발하게 될 때가 기다려집니다. 2027년 하늘 부모님의 날 60회를 맞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에 이 나라에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 천보 등재된 축복가정들이 모여 하늘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의 노래와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필코 이뤄두어야 합니다. 1909년 철력 9월 5일에 청신평화월드센터에서 주신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2차는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 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적 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3회 싱크탱크 2022 포럼은 경제, 국방, 안보에 대해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통일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짐 로저스 회장을 중심으로 DMZ과 한일 해저 터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있는데요. 기조연설은 짐 로저스, 또 환영사는 윤용호 세계본부장, 총평은 김현철 제40대 통일부 장관, 그리고 사회는 신영일 전 KBS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세션 1에서는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이 모두 반언을 했고, 또 황보국 경기 강원 추진위원장, 그리고 전영재 춘천 MBC 보도국 보도제작팀, 그리고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가 나와서 패널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 미국 패널은 뉴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네일 부시 재단 이사장, 그리고 탐 맥데빌 워싱턴 타임즈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션 2에는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한일 해저턴이라는 제목으로 안병민 한반도 경제협력원 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셨고, 또 싱크탱크 2022 영남권 추정위원장인 박영배 회장, 그리고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 교수, 허재환 중앙대 사회과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을 했으며, 일본 패널은 세이난 학원대학 법학과 교수, 그 다음에 전 환경장관, 그리고 일본 유페프 의장이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한일 해저 터널이 연결되고 38선이 열린다면 일본 도쿄에서 영국 런던까지 차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한일은 물론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한일 해저 터널이 연결되면 특히 30억 명의 아시아인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바꾸는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과 1대1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연계를 통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전망한 로저스 회장은 특별히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노력도 높이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으며 1981년 11월 11일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공론화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대한 노력에 대단히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터널로 한국과 일본을 연결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다라며 멋진 가능성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놀랍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만일 한일 해저터널이 완성이 된다면 그것은 많은 물류와 또 시간 그리고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한일 해저터널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도 연계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안병민 한반도 경제협력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1940년대 개발 구상이 시작되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침략 수단 내지 위험한 통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그는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언급하며 남북전쟁으로 분열했던 미국은 동과 서를 연결하면서 평화와 통합,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한일 해저터널은 이 지역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바꾸고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 광역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허재환 중앙대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터널은 서유럽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일 해저터널도 연결만 된다면 동북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터널의 이름을 동북아 터널이나 아시아 터널로 부르는 것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에 한일 해저터널이 개통만 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연결되는 것이라며 동아시아 터널을 넘어 유로아시아 터널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정헌영 부산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으므로 한일 간의 교류와 경제 발전은 종래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편 한일 터널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도 동시에 추진해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로저스 회장은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싱크탱크 2022는 이렇게 3차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박영배 천주평화연합 영남회장은 천주평화연합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미래지향적인 한일 동반자 관계를 추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일 해저터널이다. 오늘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한일 해저터널 세션 2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여는 좋은 생각과 지혜를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차까지 진행된 싱크탱크 2022 포럼은 이제 4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는 마이크 에스퍼 제27대 미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내용이고 또 5차는 데이비드 베슬레이 UN 식량계획 사무총장 중심으로 국방 안보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